아유,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예. 바쁘셨죠? 예, 좀 바빴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또 지방 선거 내년 6월도 이제 다가와서 점차 이제 각 당들도 점차 이제 속도를 조금씩 이제 내는, 우리가 봤을 때는 예. 언론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. 뭐 그런 걸로 바쁘셨습니까? 뭐 그렇죠. 뭐 그런 걸로 바쁘기도 하고 현안 예. 문제도 있고. 예. 자, 그래서 오늘은 진보당에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광주의 현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. 예. 지금 어떤 뭐 쿠팡 문제하고 지금 뭐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일자리 문제인가요? 네. 지금 쿠팡 물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? 이제 뭐 일자리 문제로 표현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광주 정신이 뭐냐, 광주 정신이 뭐냐? 광주의 정체성 뭐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. 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쿠팡의 광주시장이 표창장을 수여를 했어요. 표창을 한 이유는 쿠팡에서 이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. 물류센터하고 신선센터 네, 를 네, 만들어가지고 네. 약 7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. 그리고 앞으로 예측하건대 한 2,400개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한다. 네네네. 거기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네. 걸로 해서 이제 쿠팡에다 표창을 했는데 네. 무슨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거 이제 뭐 반대할 일도 아니고 좋은 그, 일이라고 보여지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 만들어진 일자리가 예. 과연 그 양질의 일자리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. 이제 아시다시피 그동안 쿠팡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산재, 쿠팡 하면 일단 고강도 노동과 산재 사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인식이 돼 있는 일자리란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일자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광주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광주시의 정신이라고 보는데 네. 단순히 숫자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으니까 고맙습니다. 무슨 일자리 질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이 네.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광주 정신인가? 이런 데 대한 이제 의문을 좀 제기를 한 거죠. 그런 거군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강주시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좀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제 어찌됐든 행정을 맡고 있는 강주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맡고 있는 지금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. 심각합니다.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기간이긴 해도 대량의 인원을 이렇게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, 박지원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, 민주당. 네. 그 이제 엊그저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이제 그 쿠팡 택배 심야에 했더라고요. 네. 심야에 고강도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밤샘을 하고 본인이 받았던 게 한 19만 원 정도 받았다. 이 정도면 참 괜찮은 페이인 것 같기도 하고 하루. 근데 이제 이게 심야에 하기 때문에 노동의 질은 너무나 안 좋고.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. 예.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 그 평균 연령이라고 할까요? 이제 돌아가시면 못 받으니까. 맞죠. 그게 제가 알기로 75세인가기예요. 75세. 네, 75세인데 예. 거기서 이게 75세면 좀 요즘 연령으로 보면 좀 낮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낮추는 그 주요 요인이 경찰과 소방 네네. 이쪽 분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셔요. 네. 거기는 이제 뭐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야간 노동. 야간 노동. 이 야간 노동인데 사람이 젊었을 때는 좀 그게 버티는데 좀 나이가 들면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. 어떨 땐 주간, 어쩔 땐 야간. 이게 굉장히 사람이 신체적,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쿠팡도 야간 이게 쿠팡이 사실은 그 택배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였단 말이에요. 네. 속도 경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
택배가 사회적 합의를 해가지고 노동 조건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까지도 다 무효화시키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. 새벽 노동, 그렇죠. 새벽 배송. 새벽 배송. 예.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휴식 시간과 예. 그에 합당한 보상 이런 게 돼야 하는데 휴식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자리가 매우 안 좋은 질이 낮은 일자리가 되는 거죠. 아,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.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 자본론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. 그 어려운 거.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 쿠팡을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. 쿠팡은 이 시장 경제주의에서는 뭐가 문제냐?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있고 거기에 적정선을 찾아서 가격을 주고 우리는 임금을 줬을 뿐이다.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걸 배제하잖아요. 인간성이 결국 인간이 노동으로 소외받는 거 아니냐. 이 점을 지적한 거 그때 쿠팡이 지금 그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.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나 이런 건 아니고, 왜냐하면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자본 경제에 대한 비판서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쿠팡 물류가 이게 괜찮다고 보는 쪽은 시장 경제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, 요거에 대해서 왜 인간은 소외가 돼야 되는가는 또 진보당의 몫일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비슷한 유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이 일자리 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 일자리 한 300에서 한 500개 사이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했던 GGM, 그렇죠. 이제 글로벌 모터스라고 해서 지금 저기 한평 쪽에 있습니까? 그쪽에 있는 강주 글로벌 모터스. 자, 요 문제도 지금 뭐가 심각하네요. 그렇죠. 이제 거기 가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. 이런 거예요. 아주 좋은 모습인데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래 이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형 상생형 일자리,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좀 모범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다 같이 상생하자, 이게 이제 그 정신이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노동자는 이제 다른 그 자동차 업계에 비하면 조금 안 되는 연봉을 받고 기업은 투자를 해서 설비를 하고 광주시는 대신에 그 노동자들에게 주거든 복지든 교육 문제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낮은 임금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것이 이제 합의 정신이었는데 이게 이제 광주시가 약속을 안 지킨 거죠. 안 지키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모터스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그 상생과 광주의 합의 정신으로 탄생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합의를 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들이 서로가 돼야 되는데, 사측에서는 이제 모든 걸 노동자에게 다 전가를 하고 니들만 참아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전에 지금 강주시가 약속을 안 지켰다.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좀 할 때 이제 임금이 적게 받는 한 대신에 3천만 원 초반대 정도 되죠. 적게 받는 대신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, 그다음에 애들 낳으면 무슨 교육, 보육 문제 이런 것들을 광주시가 공적으로 해결해 준다, 이런 시스템이었단 원래 말이에요. 그게 합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죠. 이제 그게 좀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가, 그래서 노동자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임금이라도 좀 현실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냐, 그렇죠. 이런 요구가 되는 건데 그 이야기네요. 사측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쨌든 3자가 모여서 다시 논의를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. 너희들은 3천만 원 받기로 한 거 아니냐, 이렇게 해서 이제 노조를 거의 상생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될 대상,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.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강주시가 풀어야 될 것 같고, 강주시는 어찌됐든 그 최대 주주 아닙니까? 그렇죠. 일대 주주의 그 역할이고,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한 3,200에서 3,500 정도 제 기억이 나는 게, 그러게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주택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어떤 교육 이런 것은 시에서 공적으로 부담을 하겠다,
해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안 됐으니 이쪽에서는 아니 6, 7천이라도 좀 올려주든가. 지금 노조가 그렇게 막 이상한 요구를 한 건 아니네요. 아니죠. 한 건 아닌데 지금 당장에 강주시도 돈이 없으니 이걸 못 해주니까 차라리 지금 살짝 빠져 있고 노사 갈등으로 지금 포장하는 듯한 느낌이다. 강주시에다도 이런 입장들을 계속 전달을 하는데 노사 문제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. 그래서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노 측에서는 좀 쟁의를 하니까 사측에서 경영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우리가 좀 투자 받고 있는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서 노조 너희들이 이렇게 분규를 하니 못 믿겠다. 그러니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니 빨리 조기 상환해라.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이제 노조의 행위를 굉장히 악마화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. 이렇게 된 거죠. 뭐 언론에서는 이제 그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떠드는데 그건 약간 곁다리 문제네요. 실제로는 노조의 이 젊은 사실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행을 해달라. 제일 처음에 약속 등을 이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고 이걸 이제 눌러가면서 노조를 좀 이게 이 젊은 직장인들을 좀 악마하는 경향이 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? 예, 알겠습니다. 이 문제 어떻게든 잘 풀어서 왜냐하면 이 강주의 미래거든요. 그렇죠. 청년 세대들이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은 저도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강주 전남이 심각합니다. 거의 상위권이에요. 1등 아니면 2등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강주 전남이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들을 다 뺏기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키워놓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키워놓으면 다 서울 경기 아니면 타 지역으로 다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청년들이 20살 때까지 19살 때까지는 강주 전남에서 살았다고 해도 나가가지고 한 10년 살면 그쪽 사람 되는 거거든요. 돌아오지도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위원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발전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이건 전체가 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예.